네,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 변호사님, 이번 재판부가 이 정유라 승마 지원과 관련돼서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. 그렇죠. 결국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그거는 뭐 제가 100%라 그러면 이제 네. 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99.9% 영향을 미친다. 상당히 확실하다. 네, 확실한 게요. 지금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오늘 김진동 부장의 27부가 제일 먼저 선고를 했거든요. 그 부분에 관해서. 그러면 22부의 김세윤 부장 재판부가 지금 한 2달이 있으면 선고할 겁니다. 그렇죠.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두 재판부가 유죄, 무죄를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. 법리적으로. 네.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 재판부에서는 뇌물이 유죄가 되고 한 재판부에는 무죄된다. 이거는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 문제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이 정도 중대한 진짜 세계의 재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여기에서 결론을 달리한다는 건 참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. 거기 보면. 그렇다면 27부 김진동 부장도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22부 김세윤 부장과 상당한 교감을 나눠야 합니다. 이거는. 네. 안 그러고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. 그렇다면 22부에도 이 27부의 결론을 갖다가 상당히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군요. 결론이 달라지니까. 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있을 22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사건에 있어서도 유죄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. 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허만수 차장, 이번에 재판부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.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여부를 상당히 인정을 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.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국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걸 정면으로 뒤집는 이런 판결 내용입니다. 예,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. 최순실 씨가 과거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이 있고 개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. 그렇죠. 예, 그렇지만 자기는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자 한 것일 뿐이다. 그런 부분에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는 이런 네. 입장을 좀 취해왔는데요. 이번에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유명한 말로 치면은 거의 경제 공동체다. 이걸 네. 갖다가 사실상 법원이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지난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들으신 대로 최순실 씨는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일 뿐이다. 이렇게 선을 그었었죠.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.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.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. 네, 하중대 국장 역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여쭤봤지만 뇌물죄가 상당히 핵심이었습니다. 예.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있었던 같은 건물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측근으로부터 이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현장 취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아무래도 오늘 판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하겠죠, 그렇죠? 예.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보고 네. 한편으로 안도한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이게 유죄가 나겠구나 하면서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. 네. 안도한 부분은 뭐냐면요. 지금 여러 기업들한테 한꺼번에 돈을 쭉 거뒀지 않습니까? 그 부분 204억이거든. 삼성 같은 경우에. 그렇죠. K스포츠 미르재단, K스포츠재단. 이 부분은 뇌물로 인정이 안 된 겁니다.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는 뇌물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강요죄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다른 것도 무죄가 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뇌물은 상당히 센 형량이 나오는 거고 네. 강요는 그거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 거니까 좀 그 부분 안도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뇌물 액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? 예. 기소한 금액 중에서 그런 측면에서 경제 공동체였던 최순실하고 경제 공동체장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한테 간 돈 중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즉 정유라를 위해서 쓰인 돈들 이런 것들
그 다음에 영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K스포츠에서 간 영재센터 16억 같은 경우는 최순실이가 다 기획안을 작성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준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이재용 부의장한테 전달해주면서 지원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. 아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최순실이의 어떤 개인적인 사익이 들어간 거구나. 이거를 재판부가 인정하거든요.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증거가 있던 것들만 뇌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에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을 자신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. 그런데 특검의 주장도 그렇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냐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봐왔는데 오늘 재판부가 결국 말씀하신 대로 경제 공동체가 맞다.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 아닐까요? 그렇죠. 경제 공동체라는 게 네. 법적으로 말하면 공범이라는 겁니다. 공범. 쉽게 말해서 네. 그걸 가지고 이번에 특검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네. 법적인 단어는 아니고 여하튼 지금 앵커 말씀대로 공범관계가 인정된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좋은 거고요.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 하정대 국장님께서 이 판결에 대해서 뭐 좋은 점, 나쁜 점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좀 박근혜 전 대통령 치명적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예. 아까 수동적 뇌물죄라고 그러셨잖아요.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나에게 이익을 달라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무원을 공무원이라면 대통령도 들어가죠, 당연히. 네. 유혹한 게 아니고 어떤 요구에 의해서 강요까지는 아니지만은 요구에 의해서 돈을 준 것이다. 이거는요, 뇌물죄에서 우리 많은 뇌물죄를 재판하지만은 공무원이 일반인이 나한테 이익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을 유혹하는 경우 예. 이때는 그 공무원을 갖다 엄하게 처벌하기는 좀 못합니다. 물론 처벌은 하지만 그렇지만 공무원이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오히려 내가 그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근거로 이때는 법원에서 이 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아주 강해지거든요. 근데 오늘 재판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수동적 뇌물. 네. 그러면 이쪽으로는 강요를 한 게 됩니다. 약간의 뇌물 달라고. 네.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뇌물죄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아주 나쁜 정황으로 아마 그렇군요. 그래서 그럴까요? 오늘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서울중앙지법 주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들이 모여서 상당히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합니다. 저희가 지금 준비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현장에서 이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하고요. 오늘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. 예. 사실 저게 이제 찬반 모두 나와서 네. 시위를 하고 판결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. 근데 판결하는 도중에 이미 딱 듣고 나면 이게 유죄가 얼마나 나오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네. 보니까 판결하는 도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. 상당히 흥분해서 더 크게 시위를 벌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. 지금 현장을 보니까 경찰 병력도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. 한번습 차장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저런 그 시위대 간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네. 이런 부분을 갖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저렇게 뭐 애를 쓰고 있었는데 네. 그 한 가지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과제에서 거기 보면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그 국정과제 제일 첫머리에 올렸거든요. 네. 이런 부분 때문에 일각에서 여론이라든지 뭐 언론 일각에서 보면 이것이 뭐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구심도 생기고 논란이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막상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그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좀 중립을 지켰는 게 오히려 더 나았을 것 같다. 네.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유근영 기자, 오늘 이 판결 결과는 또 이 자유한국당도 상당히 주목을 해서 지켜보고 있었지 않습니까?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지금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으니까요. 오늘 자유한국당 분위기 어땠습니까? 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지금 최대한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. 보입니다. 그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도 일단 1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. 그런 논평을 했고요. 네. 다만 삼성이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2심, 3심이 남아있으니까 좀 지켜보자. 그런 스탠스를 취했고요. 또 네. 연차 내에서도 일단은 1심, 박근혜 대통령이 1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좀 뒤로 미루고 좀 네. 지켜보자. 그런 기류가 강했고요. 이거는
네, 비단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여기에 대해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정경 유착을 끊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한 줄짜리 논평만 냈거든요. 그렇군요. 그것 자체가 정치권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. 이렇게 판단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.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. 첫 번째가 이제 정유라 승마 부분이고 두 번째가 K미르 재단 부분입니다. 네. 근데 이 둘 중에 하나인 이 K미르 재단 부분이 이번에 그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. 지금까지 이거 가지고 뭐 온 나라가 지금 뭐 그 1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예. 이게 무죄가 났다? 이거 그럼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? 이런 부분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다만요, 아까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거는 이제 삼성 측에서는 뇌물을 제공한 부분이 무주관한 것이지 그거를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내라고 한 부분은 예. 뇌물이 아니면 강요가 될 수 있거든요. 강요도 아까 적극적인 강요일 경우에 상당하게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무죄 났다고 해서 그렇게 즐거워할 자리는 아니다. 이렇게. 그렇군요. 자,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과연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정대 부국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그리고 저희는 다음 소식,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. 오늘의 5위입니다.